안녕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살기가 복잡한 세상에 지금 저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귓가를 마련했습니다. 그 삶이란 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겪게 되는 삶이 저는 철도와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아프고 좋고 죽고 하는 그 흐름이 마치 철도와 같지 않나 해서 제가 생각해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어느 역을 지나다 보면 어떤 역은 또 기분이 좋아지는 역이 있고 어떤 역은 또 굉장히 복잡한 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 열차가 어느 역을 지나냐에 따라서 그 열차의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형상으로다가 우리 삶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철도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의 기회를 4번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물론 탄생입니다. 그 어느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금수저에, 다이아몬드 수저에 대한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곤 하는데, 그만큼 부모의 그 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거부를 안 하는 그 이유가 반드시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끝이다 라는 그런 목표라기보다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모의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비정상의 반대말로 정상을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상식에 반하는 삶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문화에 표준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고 표준적인 언어를 하고 있고 또 아주 표준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표준적인 문화로 삶을 보낸 상식을 가진 부모가 내 부모라면, 그것이 저는 그 금수저에 가장 근접한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시죠?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시죠? 제 주위를 보면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주위를 찾아서 막상 보면 잘 없습니다. 이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프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갑자기 명퇴를 하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외지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같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떨어져 지낸 부모님을 보낸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부모님의 유산이 많다는 이유로, 또 번듯한 기업체나 사업체나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런 부모를 못 만난 게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모보다 더 만나기 힘든 그런 기회가,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부모가 내 부모님이었던 것이 더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삶의 기회는 한국과 같은 입시 경쟁을 겪고 있고요. 또 선진 문화에서 학벌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고등학교 졸업이라든지 하는 그런 학업과 관련된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일찍 사회에 나오기를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그 결정이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다닌다, 졸업을 한다, 어느 대학을 원한다, 어느 과를 한다라는 것이 자기의 결정으로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책임감마저도 자기가 느껴야 되니까 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보내면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우리 친구들은 이것이 나중에 짐으로 돌아올 확률이 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모님과의 기회, 첫 번째 탄생의 기회와도 맞물리는 건데요. 부모님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표준적인 상식으로 자기의 지식과 삶과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자식도 비추어서 생각을 해 주셨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반하지 않았던 것이고 선택하지 않았던 것인데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다른 트랙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또다시 좌절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그 첫 번째 탄생의 기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금수저 부모를 만나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를 결혼이나 아니면 비혼이나 독신이나 하는 자기 삶에 대한 궤도를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도 보면은 자기가 보다 완벽하다고 느끼는 그런 삶을 위해서 행하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이 일어났겠죠. 그렇지 않고도 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속담을 보면은 요즘 속담은 아니에요. 중세시대 속담인데 가난한 부모를 만나는 것은 팔자다. 그런데 가난한 장인 장모나 시부모를 만나는 건 바보짓이다라는 그런 유럽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만큼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뒷받침이나 자기가 가지지 못한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만족 효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보면 첫 번째 탄생의 기회나 두 번째 자기가 학업이나 삶을 어떤 트랙을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으로 결혼마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연관이 다 있고 점점 뒤로 갈수록 자기의 그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있죠. 어떤 자기 배우자가 중요한가? 어떤 배우자가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배우자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 배우자의 부모를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저도 아직 맞지는 못한 그런 경우인데 가족과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자식이 있는 경우 또 자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님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분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가까이 얘기하면 군대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부부만 또는 자기 혼자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삶이 바뀌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선택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계획이나 좀 마음을 좀 다잡는다 그럴까요? 그런 그 시간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위의 세 가지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삶이 좀 더 자기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후회와 또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감성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회는 모든 순간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탄생을 제외하고는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기회가 명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누구나 아주 공평하게 같은 시기에 옵니다. 지나고 보면 누구한테나 공평하고 딱 맞는 순간에 찾아온 이 기회를 비틀고 또 오해하고 또 그걸 부풀리고 너무 기대하고 한 것은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의 기회로 우리가 더 어떤 좋은 삶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네 번에 있는 삶의 기회가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기차를 탔듯이 지나가야 되는 커다란 역을 반드시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자고 있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냥 흘려보낸 그런 삶이 또 지난 내 안타까운 경험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반성도 아울러서 합니다. 네 번의 삶의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자잘한 기회는 또 얼마든지 자기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